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문 정리는 전세권2에서 전세권에 관한 두 번째죠. 자, 312조입니다.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시 말하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죠. 근데 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거부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즉 20분의 1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액의 경우에만 제한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314조입니다. 일단 타이틀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세권의 멸실이잖아요. 그러면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때는 일단 전세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데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멸실된 부분의 범위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전부가 멸실됐다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15조는 타이틀이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요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된 경우고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손해배상의 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공제할 수가 있겠죠.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고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겠죠.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반환하여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성질은 전세금의 손해담보에 대한 보증금으로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316조입니다. 일단 전세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부속시킨 것이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야 그거 떼어가느니 나한테 팔아라 라고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1항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속시킨 게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떼어가느니 나한테 팔아라 매수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부속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임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항의 경우에 원래는 부속시킨 물건을 떼어가고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가 있는 거죠.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에는 이제는 오히려 누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된 물건이다.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제 누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물론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이러한 전세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17조입니다.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겠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금은 안 돌려주면 못 나겠다라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거부할 수 있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생기는 318조입니다.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해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므로 먼저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도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해야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자. 자, 319조 준용 규정이죠.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반환 충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충구권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다 준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도 당연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물론 소유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신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